이제 새로운 어떤 보수 세력으로서 개혁신당이 좀 주인공이 더 될 수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십니까? 그래야죠. 그거 알면 할수록 저 정도로 셌나? 저 정도야? 아니 원래 검사 위에 도사예요. 검사 위 여사 아닙니까? 검사위 여사입니까? 여사 위에 도사라니까요. 아, 여사 위. 명태균 씨는 본인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오가 중요해요. 아, 일본말로 가오. 날 몰라? 날 우습게 여겨?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개입이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들 뭐 하고 있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뭐 빨리 뛰어.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이제는 깊이 있게 타이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태균 전문가로 새롭게 등극하고 계신 우리 장윤성 기자님 네? 어서 오시고요. 아니 왜 제가 좀 그게 맞죠. 예, 취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명태균 기능사입니다. 기능장. 아니, 기능장,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네, 동방불패 운영하고 계시고요. 용방. 용방불패. 동방불패는 뭡니까? 네. 동방불패는 네. 영화 제목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옛날에 온 거죠. 네. 임청아. 임청아. 진짜 예뻤는데. 야 오랜만이다 임청아. 그렇죠. 진짜 매력적이었잖아요. 네. 약간 그 중성적인 네. 매력. 그리고 나서 저 백발마녀전. 이것도 혹시 보셨을까요? 봤죠. 네, 맞아요. 그게 뭡니까? 동방불패가 네. 원래는 네. 소강호라고 있었어요. 그렇지. 80년대 영화죠? 소강호 다음이 동방불패. 네. 동방불패 다음에 이제 저 백발마녀전. 네. 아, 임청아 씨 대단했습니다. 네. 비디오 시절. 네. 80년대는 아니에요. 아닙니까? 90년대. 네, 90 초반 정도 되는 초반. 것 같은데. 네, 초반. 알겠습니다. 분들이 비디오 방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비디오 넷플릭스 방. 시대니까. 맞아. 네. 그 비디오 방에 맨 처음에 그 커튼이 있었잖아요 뒤에. 그거는 다 90년대 초반 얘기고. 예.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만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디오 방 안 가봤죠? 못 가봤습니다. 아, 못 가봤어요? 예, 예. 아, DVD 방은 DVD 방은 가봤어요. DVD 방. DVD 방이 있었죠. DVD 방은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명태균 씨. 아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점점 뉴스들이 막 방대하게 막 빅뱅처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 토마토에 이제 제보하는 이 씨에 따르면 뭐 거의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과 이준석 뭐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이 뭐 명태균 씨의 작품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쨌든 제보를 네, 하고 네. 있는데 요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예. 명태균 씨가 윤석열, 안철수 당시 두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명태균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명태는 안다 뭐 이런 얘기죠.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은 모른다. 앞에 두 글자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명태균 씨가 직접 등판을 합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과 안철수 의원 둘이 찍은 투샷 사진을 올리면서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닮아가십니까? 나를 모른다고요? 잊으셨나요? 명태가 아니라 저는 명태균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카톡을 공개했고 또 우리 자매 프로죠 한판 승부에 카톡 내역을 네. 카톡 내역을 제공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어허. 카톡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먼저 써있나요? 카톡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당시 이제 단일화 되기 전에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있어 최진석 교수가 이 당시 선대위원장인데 이 최진석 교수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카톡이에요. 시점은 2022년 2월 11일. 그러니까 단일화 공식 제안 나오기 이틀 전에. 네. 물밑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진석 교수의 문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이 순조롭게 하려면 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럼 명태균 씨가 파악하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자, 두 번째 장 넘겨주세요. 자 이때 단일화가 된 거예요. 3월 3일 그 시점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고생했습니다. 이제 이런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래도 날 몰라? 를 시전한 것이죠. 네. 예. 모르기는 쉽지 않은 걸로 정황상은 보이는데 그렇겠죠? 이렇게 단일화 실무진의 그 카운터 파트너 쪽이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보기엔 자기 쪽 그 단일화의 어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아니고 상대 후보 측 사람이니까 네. 명태균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네. 단일화 협상을 한 거니까 예. 네. 명태균 씨는 네. 저 그 정도- 카톡 내용에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쪽 사람은 아니었던 것은 맞죠. 상대 후보 측 사람이니까 네. 명태균 씨는. 네.
그러니까 친하지 않을 수는 충분히 있는 사이고 근데 이름을 못 들어봤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뭐 확실히는 모르겠다. 네. 모를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화의 공식 창구는 이제 장제원 그렇죠. 의원이랑 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태규 어. 의원이었는데 물밑에서는 네.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그 밑에서 실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네.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이 카톡 공개하면서 확인을 시켜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카톡만 보면 진짜 뭐 총장님이라는 게 아마 그분이실 테고 네. 그럼 그분과 함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합의에 가야 된다라고 이 사람한테 만약에 단일화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꽤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파악하고 전화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단일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양쪽 다 이렇게 인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아니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상당한 마쿠에서 역할을 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하고 있고, 네. 아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 쪽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정확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어떤 것인지 네, 모른다. 나는 명태밖에 모른다. 이제 이런 취지의 입장인 거니까 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약간 이런 태도여서 그 자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불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올렸겠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그렇잖아요. 비슷한 급끼리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맞추죠. 근데 당시 최진석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공식 그러니까 직함을 가지고 그 캠프의 후보 빼고는 최고 좌장이었단 말이죠. 네. 최진석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럼 보통 협상을 할 때도 비슷한 급끼리 만난단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예. 아니, 한쪽에는 사장이 나오는데 저쪽은 대리 나오는 딜은 없잖아요. 그런 그런 협상은 협상은 없죠. 없으니까 네. 사장이 나오면 저쪽도 사장이 나오는 거고 네. 뭐 부장이 나오면 저쪽도 부장급이 나와서 협상을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 안철수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인 최진석 교수가 카운터 파트너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캠프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원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 알면 할수록 저 정도로 셌나? 저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아무 때고 전화해서 뭐 공천도 바꾸고 네. 그게 가능했나? 라는 아니 생각이 그때 캠프에 들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완전 미관 말찍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힘 없으셨네. 진짜 힘이 없었던 아니,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검사 출신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윤핵관도 아니고 아니 특수 원래 검사 위에 도사예요. 아. 그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도사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훨씬 위지. 네. 도사가. 그러니까 같은 라인도 아닌데. 검사위 여사 아닙니까? 검사위 여사입니까? 여사 위에 도사라니까요. 아 여사위 근데 이 사건의 사실 네. 본류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김영선 의원 있고 한데 그 연결고리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그게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게 의혹의 본질인데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혹은 자신의 영향력을 부각시키면 지금 안 되는 타이밍인 그렇죠. 거잖아요.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부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내가 단일화의 역할을 했어.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텔레그램 뉴스토마토 까라라고 하면서 그거 원본 갖고 있는 사람 몇 없어. 라고 하면서 김 여사랑 문자랑 주고받은 사실을 사실상 본인이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어. 그거 네. 까 원본 몇 명 없어. 나는 있어. 라고 하면서 이분의 플레이가 이해가 좀 하기가 김건희 어려운. 여사와 나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네. 깔아. 네, 까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명태균 씨가 내가 대선 후보 단일화에서 이런 역할을 했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더 확인을 시켜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의 행동은 딱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관점이에요? 명태균 씨는 본인의 체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자존심. 이게
체면 자존심하면 사실은 와닿지 않아. 아. 한마디로 가오가 중요해요. 아, 일본말로 가오.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날 몰라? 거기서 바로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날 몰라? 날 우습게 여겨? 나를 낮게 보면 그건 못 네, 참는군요.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까봐? 아하. 그러니까 네.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슈마다 참전했던 여러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위 갑툭튀라고 하는 네. 아니 여기서 왜 나와 할 정도로 모든 이슈에 뭐 소셜 미디어가 됐던 어떤 인터뷰 멘트가 됐던 참전을 했던 몇몇 분들이 있는데 네. 한마디도 안 하는 인사들이 꽤 많잖아요.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괜히 뭐 말 꺼냈다가 저 지자체 장들도 계시고 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 사람-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사람은 난 저 사람 모른다 혹은 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뭐 정치에 뭘 알아 이런 식의 얘기 들으면 못 참고 바로 그냥 까고 사진 올리고 하니까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행동도. 기자분들이 취재하기는 되게 편하겠네요. 아니 저쪽 정치인께서는 저 명태균 씨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러면 이제 바로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취재할 때. 어허. 아, 제가- 명 씨를 취재할 때. 네, 명태균 씨 취재할 때. 아.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러 기자들 접촉을 하기 시작한 걸로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잖아. 네, 그런 이내 차원에서 누군지 아나? 그렇죠. 네. 아니 그분은 인천 사람이에요. 아, 인천입니까? 네, 그래서 네. 창원보다는 수도권 억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고 생각. 굉장히 간략한 메시지와 함께 네. 사진을 올리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사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 사진들이 야 이거 조금 있다가 내 사진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은 발언을 삼가하고 기자 전화도 안 받고 네. 뭐 이제 이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영진 씨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명태균 씨? 네네네. 나는 명태균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명태는 네. 알지만. 그러니까 아 있는 것 같은데. 사진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뭐 갖고 있는 녹취가 뭐 몇 시간 분량이다라고 하고 명 씨가 정말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들 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밝힌 내용은 100분의 1이다. 예. 100개 중에 하나 깐 거다.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벌벌 떨 수 있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지역의 경남 지역 사정에 밝은 네. 허성무 의원 취재에 따르면 네. 실제로 이분이 그 이제 창원을 기반으로 네. 영남을 무대로 네. 경남을 무대로 네. 중앙의 진출을 꾀했던 정치 컨설턴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수준이었는지 네. 아니면 오늘 그 새벽에 보도된 네. 뉴스토마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분이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자체 조사를 돌려서 네. 일정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외부 여론조사를 언론사하고 조인해서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인에게 접근해서 당신 내가 출마해 당선시켜줄 수 있어라고 작업했던 것은 아닌가. 네네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몇 명이 지금 결혼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 김영선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우리 사실상 김영선 의원 공천을 의원님 누구 때문에 공천 된지 받으신지 아시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네. 세비를 반띵해 세비를 반땅하는 정도에 반띵하는 정도예요. 이러면 마쿠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첫 번째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나왔던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뭐 윤한원 의원 등등등등 그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개입이 관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네네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들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서서 뛰어. 이런 어떤 시그널을 지금 도처에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혼자 가지 않아. 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뭐 빨리 뛰어.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그 실제로 경남의 몇몇 의원들이 물론 이건 불법적으로 쓴 건 아니고 예. 뭐 여론조사 뭐 이런 비용 등으로 지불을 한 거죠. 지불한 게 지금 네, 나왔죠. 정치자금.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불법은 아니에요. 네. 내역을 보면 뭐 여론조사 비용, 뭐 의정 활동 용역비,
의정 활동, 문자 발송 비용 등등등 해서 네. 이제 명 씨가 운영을 했던 뭐 좋은 날 리서치라든지 미래항공연구소에다가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누가 있느냐? 뭐 강기윤, 윤한홍 말씀하신 뭐 박완수, 김성태 비례대표 김성태 네. 이런 경남 지역의 전현직 의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네. 이런 경남 지역에서 하여튼 상당한 영향력을 네, 행사했다. 광범위하게 예.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는데 네. 뭐 아직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제일 이슈되는 거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출마를 결심할 때 이 사람이 뭐 되게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이제 이런 통화 내역 같은 게 좀 나왔잖아요. 뭐 장 기자님이 살짝 설명을 했지만 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한테 쫄랐다는 거예요. 어. 나 윤 총장 좀 소개시켜 줘. 네. 어허. 해가지고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서울대법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네. 소개로 만났고. 그 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가서 네. 총장님 출마하시죠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예. 진짜 정치인들은 이 사람의 의지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사람이 가서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또 됐어. 그렇죠. 명 씨가 예. 하라고 해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 보기에 어, 이제 이거만 그 보면. 뉴스토마토 보도를 종합해 네. 보면, 그러니까 그 뭐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돌리고 네.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뭐 일종의 브리핑 같은 거를 했을 수는 예, 있죠. 예, 예. 그런데 후보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뭐 그럴 수 있죠. 컨설턴트들한테 네네네. 여러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명태균 씨만 의견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갖춘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근데 다만 어느 보고서에 의존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픽해서 야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네. 실제로 그 무슨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윤 총장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라거나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돼? 보고해. 예, 아, 이런 저희가 녹취 준비했어요. 예, 한번 그런- 볼까요? 네. 네. 자,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네네. 되니까. 네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요. 유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오늘 빨리 오늘 저희가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저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2월 말에서 한 3월 초 정도까지의 뭐 통화 내역 녹취록인데 와 보면 굉장히 하여튼 급하게 그렇죠. 예, 막 이게 예, 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가 좀 달라 그러니까 빨리 달라 그래요.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예, 윤석열이가. 이거는 네. 제 말이 아닙니다. 요거 명태균 씨, 해주세요, 요거. 예, 쿼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소 고발이 많아요. 어제도 법원 다녀왔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여하튼 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PNR 리서치 조사를 네. 달라고 하는 거고 내일 뉴스토마토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의혹과 관련해서 PNR 리서치 대표가 뉴스토마토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네. 그게 지면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더 상세히 보도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대화의 맥락을 보면 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떨어지거나 또 당선되거나 했을 때 완전히 어떤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중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데 결정적인 그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명태균 씨라면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상당한 문제나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선거 막바지나 한참 진행 중에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돌리죠. 네. 그러긴 하겠죠. 예. 특히
정치권 입문이나 아니면 어떤 선거에 출마를 결심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는 얘기는 글쎄 여론조사 업체 물론 명태균 씨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만 까놓고 얘기해서 그 여론조사 업체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갤럽이나 리얼미터보다 더 앞서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픽한다는 거는 결과값이 다른- 흡족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업체에서는 아. 하지 못하는 내지는 하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혼전세야. 근데 어디서 갑자기 아니면 누구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팍 튀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싹 보도가 돼. 첫 방에. 그러면 별 그 사람을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아 그래? 그렇죠. 민심이 저 사람 쪽으로 흐르나? 갸우뚱하면서 그게 오히려 몸통을 흔드는 네네네.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또 그럼 난 또 수정해야 수정해야 된다. 되니까. 이거 이제 약간 마사지 한다는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 결과값이 좀 다른 조사에 비해서 좀 이제 잘 나오니까 경남 선관위에서 한번 조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P&R이랑 관계를 끊고 그다음에 다른 또 언론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또 여론조사를 하고 또 당시에 조선일보에 기사도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P&R 조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항의 전화를 하는 그렇죠. 왜 여론조사 결과 안 내? 그런 조선일보 기사까지 났었던 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오후 2시 13분 이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명태균 씨가 그 제보자 ABCDE 네. 이모 씨한테 전화를 해서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48%,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말을 해요. 네. 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어요. 숫자를 알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42%로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해요. 조사 돌려보지도 않고 결과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그때 했었던 건지 저는 국감 과정에서 이것도 좀 들춰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온 그 뉴스토마토 보도를 가지고 여론 조작 이렇게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볼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 원래 P&R 리서치하고 머니투데이가 같이 조사를 하다가 네. 중간에 머니투데이가 빠지고 뭐 뉴데일리가 들어가고 뭐 다른 언론사가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네. 그때 머니투데이는 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해명이 필요한 거죠. 이게 네네네. 공식력 있는 언론사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신뢰도에 가중치가 붙게 마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약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자, 경제로 갑니까? 5%다. 그럼 원래 이제 우리는 네. 여기저기 막 뭐 각 분야별로 다 뭐 성장률 다 계산해 갖고 합친 게 이제 5%면 5% 나와야 되는데 네. 중국 딱 야, 우리 5%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 밑에 숫자들을 만들어. 업다운으로 내려가죠. 네. 위에서 5%를 제시하면 네. 착착착착 해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혹시- 그 나라 잠깐 살다 왔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저 사회주의 국가는 네. 40도가 되면 예. 그 노동을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더우니까. 기온이, 예. 예. 그래서 계속 39도예요. 맞아. 아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늘 39도야.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많이 아, 있어. 온도도 조절이 예, 되는군요. 그래서 온도도 아. 조절하는 나라고. 와. 예. 그 한때 비도 조절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강수량도. 예. 하여튼 그런 식의 여론조사가 있는 게 횡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대선 생각이 기간 좀- 때 네. 이제 명 씨가 관여돼서 돌린 것만 한 80건 정도 어. 공표된 거 안 된 거 다 아. 포함해서 된다고 그것도 하고 돈이 꽤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비용을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됐다라는 거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 뭐 명태균이 스스로 자비로 이렇게 막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뉴스토마토 네. 박형광 기자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이 돈을 미래한국에서 집행을 했는데 네. 뭐 캠프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좀 3억 7,520만 원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캠프에 그리고 계셨잖아요. 그건 뭐 아니, 저는 회계에는 돈은 안 만졌어요. 말지. 돈은 안 만졌고. 근데 요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 그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제보자 네. 이 씨가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본인이 이제 사실대로 밝히겠다라고 네, 네, 입장을 이제 밝힌 상황인데요. 네. 그 요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금전적인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상세하게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본인의 사비도 뭐 억대가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관정에서 네. 뭔가가 틀어져서 이 사건이 외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비로 할 일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개인 사비로 그걸 왜? 사비를 쓰면 그거 자체가 문제죠. 문제죠.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죠. 선거법 말이 위반 안 되는 아닌가요? 거죠. 예. 근데 만약 돈이 안 갔다면 그거 또 역시 그 캠프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했는데 비용 캠프에서 비용을 안 비용을 지었어. 지급을 안 했다. 네. 네. 근데 글쎄 그거 따져봐야겠네. 근데 네.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한 여론조사 일가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아, 의뢰를 그럴 수 해야 있겠죠. 지불할 그렇죠. 의무가 생기는 캠프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의뢰한 바가 없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계약사가 공식- 없으면.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체 여론조사였다. 그렇죠. 어. 자체 예. 여론조사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겠죠. 그 부탁을 했으면은 후보 측이 개인이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체 그러면 또 복잡해지네. 대납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의혹은 탁 던져졌는데 네. 확인해봐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사 메이저 업체도 많은데 왜 거기? 그러면 거기서 뭘 한 거야? 그러면 이 명태균 씨가 그 전에는 휴대폰 대리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휴대폰 번호 DB를 많이 갖고 있었겠네.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한 거야? 아니면 뭐 정말 결과값을 그냥 만진 거야? 뭐지? 이게 궁금증은 많이 일어나는데 네. 앞으로 확인이 좀 네, 필요하겠죠. 네.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던 시절에도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제보자 이 씨의 네. 주장인 건데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접근하던 같은 방식으로 이준석 의원에게도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의 출마에 속된 말로 뭐 폼푸질을 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거는 얼마나 신빙성이 이준석 일단 저 의원은 당연히 이제 부인하고 네. 있고요. 이건 얼마나 좀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전당대회 때 당시 제가 뭐 이준석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사이가 아니기 그땐 또 때문에. 그 앙숙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앙숙. 아니 저는 적대적인 관계. 아니 뭐 네. 앙숙이라기보다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당대회 때 당시 저는 나경원 후보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 측에 저는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힘들었던 것은 네. 거의 초반에는 원래 나경원 주호영 대결 구도로 갔어요. 그 전당대회가. 네. 그러면서 근데 한쪽에서 뭐 새 인물 없냐 그러면서 당시 송파갑의 초선 의원이었던 김웅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웅? 네. 김웅. 아, 그래요? 그때 초반에 돌릴 수 있죠, 그랬어요. 뭐, 예. 당 대표로? 네. 네. 당대표 후보로. 그때 캠핑카 끌고 막 그러셨어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출마도 했었어요. 아, 네. 네네네. 근데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10% 가까운 지지율 정도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뜨니까 바로 그때 저 김은혜 의원도 출마한다고 떴고 그런데 조금 며칠 더 지나니까 당시 이준석 원외 인사로서 이준석 후보의 여론조사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언론사에서 많이 관심이 집중됐고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 지지율에서 계속 벌어졌죠. 계속 벌어지고 그게 PNR 이에요? 그
그런 것 같은데요. 당원 투표에선 최종적으로 까 보니까 네. 당시 나경원 후보가 당원 투표에선 이겼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많이 져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됐죠. 네. 그때가 이제 당원이 7, 그다음에 여론조사 30인가 뭐 이렇게 됐었죠. 아니요, 네. 그때 5대 5대 5였던 5였나요? 거로 제가 기억해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랬었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많이 졌네. 그러니까 이 보도에 당원에선 이겼거든요. 네. 당원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네. 예, 그때 그 국민의힘 그 대표 선거 시절에 자체 조사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본인들도 놀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총 6번을 했는데 그때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하고 P&R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네. 이준석 의원이 초반에 곧바로 13.9% 지지율로 2위로 딱 오르면서 네. 이게 기세를 잡게 된뭐 이런 네.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예. 공표 여론조사였고 네. 거기서 이제 2위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표된 그렇죠.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그때 1위를 나경원 후보 당시 후보를 한 2배 제치는 네. 그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은 이제 해명을 좀 했죠. 이 부분에 했습니다. 대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 제보자 이 씨가 이준석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은인이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올렸어요. 네. 좀 사진 좀 띄워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고 뽐뿌지를 받아서 출마를 했다고? 아니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2021년 4월부터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출마 의지를 밝혔고 5월 초에 그 출마를 공식화를 했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론조사 값이 뭐 P&R 게 뭐 튄다고 좋다고 아니야. 당시에 발표된 전당대회 관련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값이 나왔어. 심지어 나랑 사이가 뭐 좋지 않은 뭐 어떤 업체의 결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 라는 것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재보궐 선거 할 때 이제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김영선 후보 지원하러 뭐 내려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통상적인 이제 보궐선거,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진 당 대표로서의 그냥 그런 절차였어. 이게 뭐 특혜를 줬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야. 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그 이 씨, 알파벳 이, 예. 이 씨가 아마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공개를 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예. 그 시점이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좀 뭐 아기가 이렇게 여기저기 맞춰보면 또 맞는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할 게 많아요. 사실은 네.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번호를 집어넣었다는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돌려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뭐 제안을 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네. 아유 좀 빨리. 아니 근데 네. 저는 이게 집중이 예.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고 명명을 한다면 이게 일단 대통령 부부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 논점이 너무 네. 막 여기저기 매일매일 보니까. 바뀌어. 이게 안철수 의원하고 붙었다가 뭐 이준석 의원하고 붙었다가 네. 막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 부부에게 포커싱이 돼야 될 게 여러 군데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규현이 누군지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의원님 의견에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텔레그램 문자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네네네.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김영선 의원을 경남 그 창원 의창에서 김해 갑으로 옮기고 옮겼을 때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맞춤형 공약을 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보도였고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후속 보도가 없다가 지난주에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이 갑자기 생각 뭐였지? 그 지난주 뉴스토마토 보도 칠불사 네. 회동도 칠불사.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논점 이탈이 되고 또 네. 오늘은 또 여론조사가 이제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요 뉴스토마토가. 네. 그러니까 그 2년치의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근데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1보, 2보, 3보 이렇게 가면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을 해가는 거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뭐 안철수, 내일은 이준석, 뭐 모레는 또 아무개, 또
또 어떤 정치인들이 등장할지 알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네.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을 접근해서 뭐 이러저러한 사연들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공천 개입 의혹의 단서가 뭐냐,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물증이 있냐, 그리고 그 물증이 나왔을 때 정권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 거냐 아니냐.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태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네.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대체 네. 명태균 씨란 사람이 누구이길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냐. 그리고 명태균 씨 스스로 김영선 의원이 아니라 네. 문자 메시지는 나하고 여사하고 주고받은 거야. 그 네, 자리에서 내가 맞아요. 뭐 김영선 의원의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실도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는 뭐라고 얘기를 소문이 예, 못하는 지배적입니다. 건가? 그 오늘 뉴스토마토 네. 보도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네. 이 제보자 이 씨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 씨가 이제 업무 보고차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김영선 전 의원이 만난 자리 같이 갔는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 음성 녹음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내가 여사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통화했다. 네, 그거를 아. 이제 음성 녹음한 걸 들려줬다라는 스피커폰을 여러분 들어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멘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네. 설마 다른 오빠는 아니겠지? 아.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명씨, 예. 오빠가 있잖아요 실제로. 친오빠. 어. 예. 친정 그렇죠. 오빠. 친정 오빠가 친정 있죠. 오빠가 예. 있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 오빠랑 명태균 씨가 뭐 할 건 없겠죠. 아니 근데 설마. 저는 아니 근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나? 근데 이 녹음이 이뤄진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통화의 시점이 이제 2022년 보궐선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예요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뭐 그러면 김영선을 창원에 꽂는 뭐 그런 게 잘 될 거라는 취지인가를 아. 의심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뭐, 덕담인지도 모르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김건희 덕담? 여사 그건 아니죠. Everything is alright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 그냥 다 잘 될 거다. 아니 그냥 우리 영어. 같은 사람이 네네. 얘기하면 덕담이지. 다 잘 될 겁니다. 왜냐면 네. 영향력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결정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건 덕담 아, 그런가요? 수준은 아니죠. 근데 그냥 예. 전해주는 거지. 결정 사항을. 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 명 씨가 들려줬다라고 하는 음성 파일을 이 씨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아,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그 내용. 그래요? 네,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들려줬기 때문에 네.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씨의 진술인 건데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지난번에 언젠가 그 공개된 그 대통령 해외 순방 그 쇼츠 영상에서도 뭐 오빠 뭐 이렇게 빨리 나가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무슨 만찬 자리 발리에서 같은 데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네네네. 그 참 저는 좋아 보였군요. 참 너무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다 이런 얘기신가요? 저는 좀 범상치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아, 뭐 여사가? 40, 50 넘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아, 예, 오빠? 예. 좋잖아요. 네. 약간 아메리칸 마인드. 네. 그렇군요. 사이가 예. 좋아? 하여간 저는 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평범한 엄마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네, 워낙 두 분 사이가 좋은 걸로. 예. 네, 예. 화목하네요. 다음 주에 넘어갈까요? 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입니다. 예, 지금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JTBC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정말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전할 건데 그 전에 인물 관계도부터 보고 갈게요. 이 단독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관계를 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보면 일단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있죠. 예. 김 여사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알려진. 자 그다음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이제 수사가 진척되던 상황에 한 40번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종호 밑에서 실무를 맡던 민모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위 그 김건희 엑셀 파일
이런 거를 관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민모 씨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 네, 마지막에 보이는 김땡땡 이 사람이 2차 주가 조작을 실행한 주포로 알려진 인물이고 토러스 증권 투자증권의 강남 센터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주목해볼 분은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2차 주포인 김 씨가 이제 수사망이 좁혀 오니까 2021년 9월부터 한 달 정도 도피 생활을 해요.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제 그 민 씨, 아까 아, 그 4명 중에 1명, 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 네. 씨에게 주려고 편지를 썼대요. A4 용지 분량 3장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래픽 주세요.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아. 이제 달린다라는 거는 이제 뭐 구속되거나 뭐 재판에 아, 요건 이제 넘겨지는. 쉼표 하나 찍어줘야 되겠다. 내가 가장 우려한 다음에 쉼표 하나 찍어야 예. 내가 가장 우려한 상황이 뭔 상황이냐?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그 안으로 잡혀 들어간 상황이 될 수도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달리는은 달려가는으로 해석하면은 더 정확하냐. 아. 보통 우리가 달려간 그 그렇죠, 네, 그렇죠. 달려가는. 뛰는 예,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아, 잡혀간다. 네. 그런 의미의 네. 하고 그 뒤에 네. 보면 윤 쪽은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야. 보통 사랑은 아닌 것 같아. 두 분이.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내년에 대통령이 되어도 뒤집기는 힘들다고 보고 어쩌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이종호가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썼다고 한 거고 검찰이 이걸 입수를 한 거죠. 예. 근데 내가 요건 이제 뭐 사건과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네. 사람 사이의 관계만 따져보면 네. 내가 만약에 아내인데 남편이 이렇게 하면 네. 진짜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큰일 날 소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내인데 네. 남편이 어떻게든 너는 지켜줄게 아하. 이거잖아요. 그러면 와 나는 남편은 참 잘 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아주 개인적인 약간의 마초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네. 그런데 매우 이제 부적절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은 야 우리 지금 다 잡혀가게 생겼는데 김건희 여사만 빼주고 지금 빠져나가면 나머지 빠지고 우리들은 신경도 안 써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뭐 우리 망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이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네. 이 2차 주포인 김 씨가 결국은 잡혔죠. 네.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받았어요. 2심까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편지가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야 입수를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입수했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다면, 아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늦게 재판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검찰이 이미 진즉에 확보를 했던 편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민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예. 거의 모든 온 국민이 동영상을 다 본 명품 백도 불기소하는데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4년째 결정을 못 하고 있겠냐? 이거 불기소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아. 근데 저런 편지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가 2020년 9월에 뭐 일주일에 36번 연락 주고 받은 거 그게 수사 기록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불기소장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냐고. 그 불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불기소는 못 해요. 차라리 지금과 같이 아무 결정도 못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하지만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4명을 다 구하기는 어렵다니까요. 아그 불기소 하려면 4명이 필요해요? 주인 검사, 아. 부장, 차장, 검사장 아, 그렇게 4명의 도장이 불기소장 표지에 찍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4명 중에 1명만 빠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4명의 모든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맘먹고 이게 가상의 상황입니다. 맘먹고 정말 김건희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싹 없는 것처럼 하면 될 텐데 그건 도저히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하는 걸로 가고 싶더라도 그거 역시도 아마 그 4명의 도장 다 받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만큼 혐의가 매우 명확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조금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불기소는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런 게 다 붙어 있어. 근데 네. 그러면 불기소를 하려면 네.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권오수 회장부터 이종호, 뭐 주포인 김모 씨 다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됐단 말이에요. 예.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은 있고 이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의 공모가 없었다고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 전혀. 네. 주가 조작을 저 사람들이 하는 줄 몰랐던 거야. 처음부터 중간에도 몰랐어야 돼. 네. 이게 무혐의가 되려면. 근데 중간에 계속 연락 주고받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 한 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소도 4명 다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럼요. 그거 4명도 사실 힘들겠다. 그것도 그죠?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못 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지도 거지. 못하고 저는. 아. 아니 근데 저는 누가 제보자일까 이 저 검찰에서? JTBC 아니 JTBC에 상당한 수사 기록이 이제 네. 와 있는 건데 검찰 쪽에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아닌가? 검찰일까 변호인일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JTBC가 밝힐 의무도 없고 네네. 밝혀주지도 않겠지만 네. 저는 검찰이거나 변호인이거나 둘 다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한다면 철통 같았던 윤석열 검찰이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은 검찰도 못 봐주겠다. 봐주기가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수사 기록을 언론사에 흘린 거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컨대 이 수많은 주가 조작 공범들 가운데 누군가는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징역도 갔다 오고 재판 받고 있는데 아무개는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언론사에게 계속 이렇게. 예,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손해만 봤는데 맞는데 예, 손해만 받는 1억이나 손해만 받는데 또 잡혀 점점점 들어가는. 돈 네, 번 사람은 벌면 아무 일도 안 없고. 물고 나는 돈도 못 벌었는데 이렇게 그 구속당해 가지고 이런 네. 일까지 다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예. 억울한 이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분이 나서서 지금 제보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나 메시지는 이 사건 기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니네들 뭐 하는 거야라는 비판의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다. 그게 네. 내부적이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도 지금 소위 얘기하는 검찰 수심위, 그러니까 김건희 수심위와 최재형 수심위가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고,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이런 그 사실관계들이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한 포인트는 이종호 씨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종호를 형님이 도대체 왜 나가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예. 이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하고 특수관계로 추정되는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위 주가 조작 공범들 사이에서도 아무개는 조금 대접을 받고 아무개들은 완전히 푸대접 받는 이런 아하. 상황에 대해서 격분하거나 공분해서 이런 내용이 또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그 주가 조작 공범 간에 주고받은 문자도 지금 나왔죠. 네,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인물 관계에 대해서 네. 설명드렸죠. 그 이제 이종호 밑에서 실무를 봤던 김건희 엑셀 파일의 관리자로 알려진 민모 씨. 그러니까 이 민 씨랑 김 여사랑 직접 우리는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사실을 반박하는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직접 연락한 게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와 이 민 씨의 네. 문자 내역입니다. 뭐, 지금 내용이 나가고 어떻게 있는 됩니까? 게. 네, 뭐 이제 사장님이라고 김건희 여사를 지칭을 해요. 네. 사장님, 뭐 마감했습니다. 직원 보내주시면 뭐 전달해 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뒤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면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이요. 네.
근데 이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은 사실 2차 주가 조작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투자 내역 관련된.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블랙펄 인베스트가 다른 뭐 엑스퍼트인가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좀 빌리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들인데 네. 어쨌든 이제 민 씨가 재판에서도 나는 김건희 여사와 소통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버젓이 소통을 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투자했던 그 회사가 뭐 나중에 상폐가 됐는데 상장 폐지 전에 뭐 주식을 팔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고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손실의 피를 또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상폐가 될 거를 미리 알고 그 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다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그 크게 보면 우리가 흔히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고 네. 미공개 정보 흔히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둘 다 처벌 대상인 거죠. 근데 주식 처분 시점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거 확인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주식 처분한 거야 온라인 상황에 다 남을 거 아니에요 기록이. 남죠. 네. 이건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검찰의 네. 태도가 굉장히 미온적인 거죠. 네.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김건희 여사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봐주기로 작정하고 네. 수사도 기소도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공범들마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다 언론에 알려주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뭐 뭉갠다고 하면 결국은 특검밖에는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국민의힘 주변 취재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이상 방어는 불가하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가 아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더 그러니까 이상은 쉴드할 수 없다. 아니 사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명분은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네. 걸 우리 몸만 축나는 거 말고는 얻는 게 없다. 그러니 필리버스터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추석에 전부 내려가서 민심을 동네에서 듣고 오셨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죠. 세상에 배추 한 포기가 22,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살란 말이냐 이런 막 곡소리가 도처에서 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왔는데 네. 어떻게 또 김건희 여사 쉴드를 치냐 더 이상은 불가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10일 그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재의결 투표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10월 10일은 이번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오. 6개월이거든요. 네, 예. 네, 네, 네. 아니 그래서인지 국회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김건희 여사 의혹을 국회에 계속 방치하는 건 이건 좀 어렵다. 요 얘기는 이것 때문에 국회가 도저히 뭐 저 앞으로 뒤로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으니 좀 어떻게든 처리하자 이제 이런 의지를 좀 나타낸 거라고 보면 그렇다고 될까요?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기국회를 지금 정쟁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냐라고 또 발끈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밝혀야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입국닷을 하시고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나설 필요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정쟁하자는 거야 이러고 대통령실이 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 정말 답변해야 될 거는 답변하지 않고 그리고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정치적으로 정권에도 저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요. 네. 오늘 발표된 그 저 2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여론조사 있죠. 네. MBS. NBS 예. NBS 여론조사도 또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내일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대체로 1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저는 구국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가 되는 털을 건 털고 갈 건 가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오늘 완전히 거의 시리아 방송대국을 썼더라고요. 네. 시리아 방송대국. 털수는 있나요? 이게 예? 그 용산에서 그래 국회의 결단으로 이 문제는
깔끔하게 털고 가자. 그래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특검 받아. 특검을 받든 뭐 하든 하면 이거는 그냥 용산에서 이렇게 좀 이사 생각까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털 수 아니, 있어요? 근데 예. 과거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들 김현철 씨가 구속됐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른바 홍삼 트리오라고 아들 셋이 다 네, 구속됐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형님이 구속이 됐고 뭐 임기 이명박 중에 네. 아니 그러니까 임기 중에 뭐 아. 형은 뭐 그렇다고 치지만 아들들이 다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현직 예, 대통령의 예. 아들들이 아니 그때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DJ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귀하지를 않아서 그랬겠어요. 그때도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에 손을 쓰려면 쓸 방법이 없었겠어요. 근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른바 뭐 털고 간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이걸 막으면 더 큰 화가 온다는 판단도 했을 거고 다 결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의 아들들 수사할 때는 적어도 당시 청와대에서 이거 개입 안 했어요. 다 그 개입 네. 안 하고 검찰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네. 그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결단이 필요하죠. 네, 언제까지 이 상태로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갈 거예요. 어쨌든 명확한 건 검찰이 관련된 자료나 증거를 확보하고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문자 이런 관련돼서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사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가 많은데 이거 우리 부인 얘기가 몇 번 나오는 거야? 아니, 그 거의 다 했어요. 사회자가 아니, 거의 다 했어요. 너무 반원법적이야. 제가요? 주제를 통일을 해가지고 네. 통일을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지. 아니, 그럼 주제를 통일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시청자들도 아니, 지금 아니. 10,000명이 넘는데 지금 좋아요는 1,000몇 개입니다. 아. 어? 좋아요도 수를 통일해가지고 10,000개가 넘어야지 당연히. 다 통일하세요 이거. 예, 아, 죄송합니다. 참 이거. 근데 지금 거의 다 그럼 왔어요. 당사자 얘기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만찬 얘기할까요 우리? 대표는 만찬 딴 얘기를 하고 있어 들어볼까요? 방송이랑. 네. 만찬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일단 이제 한동훈 마무리할까요? 대표는 네. 만찬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녁을 먹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만찬은 뭐 큰 성과 없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성과.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죠. 갈등이 예. 그렇죠. 조각이 왜냐하면 된, 차라리 네. 저런 자리를 안 만들었던 게 낫죠. 어허. 저렇게 할 거면 누구한테 마이너스예요? 양쪽 다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쪽 다 마이너스인데 대통령에게 더 데미지가 크겠죠. 아 그래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을 하는 거를 계속 언론에 뭐 네네. 보도를 통해서 그 모양새는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거를 안 만나주는 거로 다 독대 거부권. 비춰지니까. 독대 좀 하면 안 돼요?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죠. 아 그렇죠. 대통령은 친문계에서는 네. 진짜 하고 싶었으면 산책하면서 얘기하면 되지. 이건 좀 교활한 플레이 아니냐? 산책하면서 예.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던데. 근데 제가 얘기 보도가 들어보니까. 나기로는 네. 한 마지막에 밥 다 먹고 기념사진 찍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산책을 했다라고 보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맨 앞줄에 이제 뭐 윤 대통령이랑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셋이 나란히 걸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석자한테 물어보니까 10분 절대 아니다. 아하. 10분 걸으면 되게 오래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념사진 찍고 이제 의원들을 지도부를 이제 배웅을 하는 과정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 있는 데까지 대통령이 배웅을 했는데 네. 한 40m 정도 됐다. 그걸 10분에 걸어요? 제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정치인들 인터뷰 진짜 많이 했는데요. 네. 진짜 힘들어요. 아. 걸으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아 숨차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뭐 독대는 고사하고 아예 이제 대화가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용산과 여당이 아예 그냥 단절이 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에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와 친한 사람들만 쏙 빼고 당내 뭐 원내대표든 이런 사람들이 용산과 소통을 하게 되는 그림이 될지 아니면 당이 전체가 그냥 용산이랑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상황이 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당 전체일 수는 없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안이 계속 있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본회의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이나 영부인 특검법 결국엔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그러니까- 패스예요? 패싱? 원내대표가 창구가 될 수는 있겠죠. 특히 그거는 원내 사항이니까 네. 법안과 관련한 거니까. 어. 근데 당 전체를 대통령실이 왕따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거 아쉬운 게 누군데 지금. 아쉬운 뭐 당이 뭐가 아쉬워. 네.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왕따시키면 한동훈 대표만 뭐 그런 콕 집어. 조금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닌가요? 왕따 사실은. 되는 걸? 예. 왜요? 대통령- 그런 누군가의 모습으로 각을 비춰지기를. 세우는. 그러니까 차별하니까. 아, 그리고 나서 그럼 좀 약간 외면당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승부수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그렇죠. 외면당했다. 예. 나 이렇게는 뭐 여당 대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나로서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네. 어떻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할 게 지금 없잖아요. 있어요? 대표직 사퇴죠. 사퇴하면 뭐해? 아 그리고 당분간 집에 있는 거죠. 그럼 비두기로 갑니까? 아 집에 있어요? 아니 저는 예. 글쎄 뭐 저는 도사는 전혀 아닙니다. 아, 네네네. 그쪽 부류는 전혀 아 예언 아닌데. 나옵니까? 네네네. 아, 예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사가 아니 채널 이름은 용방불피면서 자꾸 도사가 아니라 그럽니까? 네. 도사 한참 밑에 검사라니까. 근데 연말 연초쯤 상황이 한 번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황이 온다. 네. 그럴 만한 상황. 그러니까 아. 대표직 사퇴라는 하고? 승부수를 소방수를- 던질 만한 상황이 네. 연말이나 연초쯤 한 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승부수라는 게 내가 뭔가를 던졌을 때 그 반대로 후폭풍이 뭐가 있어야 승부수라는 게 의미가 있고 이게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 대표직 던졌어. 그럼 뭐 있어요? 근데 지금 여권에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다음에 재보궐선거 조그만 거 빼고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누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득표력이 있을까요? 자기 표라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남권에 기존의 국힘 지지층의 표라도 좀 다시 와서 찍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네. 하던 자리를 내던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니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독대가 아니라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예. 이제 지도부 한 대표 측 인사는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한 걸 두고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가 공개를 했겠어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아니 이미 한쪽에서 이른바 좀 일십 별표 2, 3 누르면 저 발신자 번호가 안 뜨는 제안해서 누군지 모르게.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번호 안 받으시겠죠. 아 또 그런가요? 아 쉽지 네. 않네. 아니 근데 1차 고비가 10월 재보선일 거다라는 네. 얘기는 정치권에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당장 5개 선거가 열리고 네네. 물론 서울교육감 선거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음. 뭐 부산 금정 있죠. 뭐 호남 2개는 조금 그 국민의힘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인천 강화하고 부산에서 이제 성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네. 집안 싸움 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나 준비가 되는 거냐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P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우세해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분 좋게 치를 수 있는 선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재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도 지금 뭐 대통령한테 뭐 이런저런 보고를 해야 되고 제독대를 잡아주세요. 이게 이제 주요 신문에 정치면 일면을 자리 잡고 있고 이게 계속 가면 아마도 이 어제 있었던 그 만찬 회동 때문에 네. 내일 있을 그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결정타가 됐을 거다.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네,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서로를 계속 공격하면서 네. 그냥 계속 안 좋은 길로 스스로 그 결과가 빠져가는 안 거죠. 좋아도 양쪽이 모두 또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한동훈 그러더니 이게 뭐야 선거 결과 봐라 너 아무래도 당 대표는 안 되는 것 같다 까미 안 된다 이렇게 할 거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내가 만나자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더니 결국 여당에 대한 이 심판 국민의 심판 나오지 않았냐 서로 같은 결과인데 서로의 책임을 미루기에 충분한 상황들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아 그럼 또 그거 갖고 한참 싸우다가 결국
당 대표 던져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고. 다른 쪽이 던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먼저 던질 일은 없겠죠. 아, 국민의힘이 진짜 답이 없네요 지금 현재. 답 없죠. 답 없고. 지금 국힘 내부 인사들도 거의 지금 포기해요. 지쳤어요. 지쳤어.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보수 세력으로서 개혁신당이 좀 주인공이 더 될 수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십니까? 그래야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막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소품이 논점을 있어요. 논점을 지나갔습니다. 여러 군 그러니까 총알을 여러 방향으로 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지금 집중해야 돼요. 타겟을. 아, 제가 여기서 짧게 하나 그 반론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전화할 말이 있는데 어저께 네. 장성철 소장님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이 만찬장에 안 갔는데 이제 친한계인 박정아 비서실장이 만찬을 안 간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심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과의 거리두기를 위해서 안 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고 박정아 실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문체위 참석을 위해서 그때 홍명보 감독 오고 막 하니까 해서 한 거고 내가 문체위 간사여서 못 간 거지 그런 취지의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고 네. 장성철 소장은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아하, 혼났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박정환 실장한테. 네, 네. 박정아 실장님한테 하여튼 뭐, 뭐 어제 그런 방금 내용을 예. 살짝 네가 내일 방송에서 전해라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어제 이제 내용 중에 네. 한동훈 아주 최측근 분부터 벌써 이제 등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예. 비슷한 취지의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박정환 실장의 네. 본인 부인이 있었다. 예. 네, 그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혼났다로. 아, 민주당 소식은 뭐 전할 게 없네요. 요즘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뉴스 점유율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예. 압도적이에요, 진짜.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영부인의 뉴스 점유율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없죠. 매년 네. 갱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매년이 아니라 매일 매일. 매일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네. 이제 며칠 썼으니까 썸네일에 김건희 여사 말고 좀 다른 걸 써볼까. 아하. 딴 게 없어요, 쓸게. 네. 너무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정치용장 두 분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두 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분석. 아, 다음 주 휴일에도 방송해요? 다음 주 휴일이에요? 합니다. 10월 3일 네, 개천절이죠. 합니다. 아, 다음 주 수요일이 개천절. 개천절이에요. 예.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아, 그렇습니까? 개천절에 뭐 특별히 일 없으시잖아요. 어디 뭐 강화도 뭐 가시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만이산 뭐 이런데. 만이산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아니 원래 방송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개천절에 거기 가는 거 아니에요, 만이산. 자, 이렇게 두 분은 보내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네.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 대단히 고맙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두 번씩 누르지 마시고 한 번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